하는 것은 매일 첫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머리에 어떤 발단 부분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발단 부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의 여러 가지 그런 화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는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간적 순서는 뒤바뀌게 되더라도 흥미있는 부분을 앞에 두고 사건을 재배치하는 것, 이것을 보고 이제 플롯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플롯 구조는 되게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설들이 발단, 전개, 절정 및 결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발단에서 전개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전개에서 절정 및 결말로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플롯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제임스 스콧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플롯 포인트를 돌아갈 수 없는 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돌아갈 수 없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등장인물이 사건 속으로 떠밀려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도 우리 일상의 인물들처럼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그 사건으로 떠밀려가는 지점,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문 1이고, 그런 다음 이 돌아갈 수 없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인물은 사건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사건 속에 휘말리면서 점점 위기가 증폭이 되다가, 그런 다음 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제 절정 및 결말로 가는 또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제 결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아갈 수 없는 문 2개, 그것을 플롯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소설에서 어떤 발단은 이런 돌아갈 수 없는 문, 이것이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좋을까? 현대 소설에서 구성의 비율 같은 것이 명확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갈 수 없는 부분, 소설의 5분의 1이 못 되는 지점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발단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못 되는 지점에서 돌아갈 수 없는 문 1을 설정하고, 두 번째 플롯 포인트는 소설에서 3분의 2 지나는 지점에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 소설에 있어서 소리소닷컴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소설을 이제 플롯을 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이 처음 시작한 그 아이디어가 이 자연계에서 소리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소리가 남아있는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설을 쓰려고 하면서 이거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궁금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연구하는 소리 전문가를 한번 제가 찾아갔죠. 소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줄거리를 가진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이것이 좀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뜻밖의 그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가, 자연계 속에 소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뇌일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건 일단 우리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이제 뇌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뇌에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남아있게 된다면 아마 뇌일 것이다. 이런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제 소설에 있어서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가 됐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의 장소에 남아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인간의 뇌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 이거 정말 좋은 소설이 되겠는데 하고 인간의 뇌에서 이제 소리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논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뜻밖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거기서 비밀을 알게 된다. 좀 이런 설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소리소라는 곳에 가서 그 소리를, 다른 사람의 소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소리가 자기 뇌에 남아있다면,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 귀를 통해서 들어온 것에 무슨 비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소리가 뇌에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한 책들을 이제 읽어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설을 쓸 때는요, 이 전문가가 쓴 책이라든가 그 속에 전문적인 지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한 그 탐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해법을 찾게 됐어요. 그 해법이 뭐였냐면 소리에는 가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리의 가면 현상. 그것은 뭐냐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큰 소리가 있으면 작은 소리가 안 들리고 가까운 소리가 있으면 먼 데 소리가 안 들린다. 이것이 바로 소리의 가면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내가 들은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많은 소리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큰 소리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 뇌 속에서 이 소리의 가면 현상이 없어진다면 그 남이 한 이야기도 내 뇌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좀 논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서 마지막으로 제 소설에서 이제 플롯을 한번 이렇게 정해 짜봤습니다. 자, 이제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중년의 사내가 회사가 합병되리라는 말을 동창에게 전한다. 두 번째, 그 말은 부장에게서 먼저 나왔으나 사내는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실직을 당한다. 세 번째, 사내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떠올리며 어디엔가 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네 번째, 사내는 부장의 소리를 찾아 누명을 벗으려고 소리에 관한 사이트를 찾아 인터넷을 뒤진다. 다섯 번째, www.source.com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접속한다. 사이트의 관리자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여섯 번째, 사내는 그 사이트의 관리자를 만나 신과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알게 된다. 일곱 번째, 사내는 유체 이탈을 통해 소리가 모여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자신의 뇌. 여덟 번째,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동료들이 자신을 질타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고되면서 동료를 끌어들이려는 비겁한 인간. 아홉 번째, 자신이 찾고자 했던 소리를 찾는다. 술자리에서 부장의 말. 우울해하는 사내에게 관리자는 고양이 소리를 찾아보라고 권한다. 어머니의 그리운 음성을 듣는다. 열 번째, 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동네 사람들의 말. 사내는 극도의 피곤을 느끼며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한다. 아내의 기도 소리에 위안을 느낀다. 가정을 지키고. 여섯 번째,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내와 아내 친구의 전화통화. 결말. 12번째, 사내는 어둡고 회의적인 사람을 변모한다. 13번째, 사내는 끊임없이 숨겨진 소리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14번째, 발화되지 않는 소리를 찾지 않겠느냐는 메일이 도착한다. 네, 그 아까 소리가 뇌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 결말을 잡는 데서도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우리 귀로 들어와서 뇌에 남아있다. 그렇다면 만약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먼저 뇌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발화되지 않은, 말로 되지 않는 소리라도 뇌를 한번 검색을 해본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까지 발화되지 않은 소리를 찾지 않겠냐는 메일이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 유혹을 느끼는 등장인물로 심리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소설을 이제 결말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소설을 써가지고 이 정도로 플롯이 짜져 있다면 누구나 좀 소설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임란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중간에 마이크 꽂는 소리 들으셨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장소입니다. 질문도 있어서 중간에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저 소설 한 번 써보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